국가행정정보의 심장 또는 뇌라고 불리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국가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우체국 금융, 정부24 등 정부 전산망 647개가 일제히 마비됐고요. 민원, 물류, 항공까지 대혼란을 겪었는데 이번 사건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문제점이 어떤 데 있다고 보시는지 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김선주 교수님부터 갈까요? 네. 일단은 뭐 제일 근본적인 건 원칙을 안 지킨 거죠. 네. 그건 뭐 오늘 있었던 국무회의에서도 여러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따져봐야 될 건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 데이터 백업이 제대로 안 됐다, 뭐 서버가 이중화, 이원화가 제대로 안 됐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및 서버 이중화 외에도 데이터 센터는 그 전력 설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전력 관련한 걸 전부 다 이중화시키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전원 설비도 이중화돼야 되고 UPS라고 하는 것도 이중화돼야 되고 자가 발전 설비도 이중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전원이 안 꺼지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이 발표는 명확히 안 해주신 것 같아요. 뭐냐면 26일 오후 8시 15분경에 5층 7-1 전산실에서 네. 전기를 공급하는 UPS 배터리에 불이 났다. 근데 불이 난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고요. 네. 근데 불 때문에 항원항습기, 즉 냉방 설비가 제대로 동작을 안 했다. 그래서 냉방 설비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기 때문에 안의 온도가 계속 올라갔다. 하열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다른 구역층의 정보 시스템들, 예를 들어 2, 3, 4, 층에 5층의 다른 구역, 네. 여기에 정보 시스템들을 보호하고자 선제적으로 전원을 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UPS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중화돼 있으면 네. UPS 한쪽에서 불이 났다 하더라도 다른 전원 설비가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2, 3, 4층은 계속 돌아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처럼 한 500여 개가 넘는 시스템은 살릴 수 있었고, 네. 그럼 지금처럼 모든 시스템들이 꺼져 있는 상황은 안 갈 수도 피해를 있었거든요. 최소화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못했다는 거죠.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 전력 설비가 이중화된 게 맞는 건지, 이중화는 돼 있는데 네. 그 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좀 과도하게 어떤 선제 조치를 한 건지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의 이중화, 서버 이중화는 왜 원칙을 안 지켰는지 네.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보라든지 또 시스템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까지는 한 4주 정도까지 걸린다고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 원인도 같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이혜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일 가장 큰 원인하고 문제점을 물어보셔서 네. 저는 조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지금 화재가 한 곳에서 난 거잖아요. 그렇죠. 한 곳에서 났는데 국가 시스템이 먹통이 된 거라고요. 맞습니다. 배터리 하나가 그냥 불이 난 그렇죠. 건데. 화재는 네. 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진도 일어날 수 있고요. 침수도 날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런 재난으로부터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할 거지만 뭐 해킹 위험으로부터 이런 위험으로부터 국가 시스템이 안전한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당연히 던져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에 불을 끄고 그다음에 리튬 배터리 이슈예요. 이 부분도 짚어야 되지만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조금 들여다봐야 된다. 저는 사실 뭐라고 이제 토요일 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기를 했냐면은 약간 사상 누각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우리나라 행정, 디지털 행정 굉장히 편리한 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느낌이냐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선 정말 화려한 시스템이 많지만 그 밑에 있는 파운데이션 부분에서 정말 약했구나. 우리가 기본기가 약했던 그런 고질적인 문제점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자정부 시대인데 이 전자 부분이 망가지니까 정부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박수민 대표님. 네, 저도 김승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중화 시스템 쪽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네. 이제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기능들을 즉시 이어받을 수 있는 액티브 이런 실시간 활성화 방식이 또 아니었기도 했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 저희가
그 3시간 이내 복구 이런 것들 공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백업 체계가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안전불감증이 좀 나왔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전에 23년 11월에도 행정망 마비 사태가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것을 겪었을 때 네. 저희가 근본적인 개선이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근본적인 개선이 있었다면 저희가 이제 이중화라든지 이런 것들 더 테스트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뭐 기술을 모르거나 아니면 방식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국가 핵심 그 인프라 연속성에 대한 좀 인식 부족 그리고 투자의 소홀히 빚어낸 결과가 아닐까 좀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해킹도 그렇고 우리 정부는 기업에겐 너무 가혹하고 본인들한테는 너무 관대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카카오 사고 났을 때도 아니 카카오 정도 되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뭐 이런 글로벌 기업 같이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네. 사실은 저는 좀 반대였어요. 아니 카카오는 내수 시장을 보고하는 기업인데 글로벌 기업이 하는 예산을 투자하라고? 그런데 워낙 정치권 또 정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다 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는 그 당시에 정확한 멘트가 대전 센터에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해서 센터의 기능이 완전히 무력화돼도 3시간 내에 정상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장담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걸로 이제 밝혀졌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에 가혹하게 하려면 정부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된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권한하고 책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제도를 만들 때는 기업이 어떤 걸 못하면 네. 뭐 징벌적 과징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정부는 잘못했을 때 뭘 책임진다가 없습니다. 제도상에. 물론 정부는 뭐 수익을 창출하는 기관이 아니니까 징벌적 과징금 같은 걸 물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외국은 행정적 책임은 지게 하거든요. 네. 큰 사고가 나면 장관이 옷을 벗는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을 제도화시켜야 저는 조금 더 의욕을 갖고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관리할 거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정부도 책임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아까 예산 얘기하셨거든요. 예산은 어떻습니까? 우리 정부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정보 보안 또는 데이터 관리하는 예산은 충분합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만 보면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모자라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회 현재 그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1월 1일부터 딱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는데 현재는 어떤 단계냐면은 정부의 예산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국회로 넘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인즉슨 꽤 일찍 내년도 예산이 만들어지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많은 지금 정부 부처에서 기존 정부, 이전 정부의 예산, 내년도 예산안이 꽤 많이 반영이 돼 있다는 소리고 이전 정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안 관련된 예산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했다는 점입니다. 아마 김승주 교수님도 이거 몇 번 짚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보안 관련된 것이 중요하니까 혹은 이번에 화재 났으니까 시스템 관련된 것이 중요하니까 예산을 태워야지 했을 때 이미 넘어와 버린 예산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지금 당장 정부가 해야 되는 것은 현 정부의 기조와 다른 예산안이 국회로 가 있으면은 그 미스매치 되는 부분을 빨리빨리 찾아서 국회로 알려줘서 국회에서 저 같은 경우는 국감이 끝나고 나면 바로 예결소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서 짚을 수 있게 최대한 내년도 1월부터는 이게 현 정부의 기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굉장히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난주에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과이정통부 장관께 직접 부탁드리기도 했습니다.